2013년 제4회 기출문제에 이어서 3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전 센서의 일반적 특징이 아닌 것은, 광전 센서라고 하는 것은 광에너지를 전기적 신호로 바꿔주는 센서를 뜻하는데요. 검출 대상의 물체의 제약이 적습니다. 이것은 비접촉 센서로서 금속이나 비금속 관계없이 모두 감지를 합니다. 고속의 물체 이동도 검출이 가능하고요. 정밀한 검출이 가능합니다. 자기와 소음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자성과 이런 관련이 없습니다. 유도용 센서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영향을 받는 거고요. 금속만 감지하기 때문에. 강전 센서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소음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2번입니다. 되먹임 제어의 설명으로 맞는 것. 되먹임 제어와 관련된 용어는 피드백 제어죠. 피드백 제어. 그리고 폐회로 제어가 되겠습니다. 되먹임 제어는 정량적 제어라고 볼 수 있죠. 정량적 제어와 정성적 제어가 있는데, 정량적 제어는 온도나 습도 이런 양을 제어하는 거고요. 정성적 제어는 성적 제어, 온오프 제어 있죠. 온오프 제어, 디지털 제어 같은 이진 제어를 뜻합니다. 0 아니면 1. 제어 신호는 디지털 신호만 사용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 디지털 신호가 아니라 아날로그 신호죠. 페루프 회로고요. 불연속 데이터가 아닌 연속 데이터 제어에 속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3번입니다. 자동화 시스템의 작업 요소별 구성 요소에서 가공, 조립, 검사 등의 작업을 위해서 일감을 요구되는 위치에 정확히 위치시키고 필요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고정시켜주는 기능을 가진 것. 이것은 고정시키는 것은 치공구라고 합니다. 치공구. 일감을 고정시킬 때 사용하는 고정물체를 치공구라고 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4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회로는 무엇인가 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선 A의 입력을 ON시키면 X의 릴레이에 신호가 가서 X 릴레이가 여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자가 되게 되면 릴레이 X의 A 접점이 닫히게 돼서 자기 유지가 되는 거죠. 자기 유지. B도 마찬가지입니다. B가 입력이 들어오면 Y 릴레이를 여자를 시키고, Y 릴레이가 여자를 시켜서 그 Y 릴레이의 A 접점이 닫혀서 자기 유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상대방의 접점에 B 접점이 있네요. 이것은 X가 동작을 할 때 Y가 동작을 하지 않고, 반대로 Y가 동작할 때 X가 동작하지 않도록, 동시에 동작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터록 회로에 대한 설명이네요.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동 제어의 장점이 아닌 것. 자동 제어의 장점이 아닌 것. 보기 먼저 보시겠습니다. 제품의 품질이 균일화돼서 불량품이 감소합니다. 맞고요. 연속 작업이 가능하고요. 고속 작업이 가능합니다. 시설 투자비가 적게 든다라고 나와 있는데, 시설 투자비가 많이 들죠. 초기 시설 투자비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6번입니다. PLC의 주변 기기 중에 프로그램 로더가 하는 역할과 거리가 먼 것은, 로더는 프로그램을 기입하고 이동시키고 삭제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인쇄하는 역할은 없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7번입니다. 다음 중 검출 스위치가 아닌 것. 검출 스위치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센서를 뜻하는데요. 마이크로 스위치, 리밋 스위치, 광전 스위치는 모두 센서에 속합니다. 누름버튼 스위치는 조작용 스위치에 속하죠. 스위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8번입니다. PLC 프로그램 중에 회로도 방식에 속하지 않는 것은, 레도도 방식, 명령어 방식, 롤리 기호 방식이 있습니다. 플로우차트 방식은 없습니다. 39번입니다. PLC 주변 장치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PLC 메모리에 기억시키는 작업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로딩과 코딩이 있는데요. 로딩이라고 하는 것은 PLC 메모리, PLC에 저장을 시키는 거고요. 코딩은 프로그래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레더도 작업을 하는 것을 코딩이라고 합니다.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작업을 뜻합니다. 기억시킨 작업은 로딩이 되겠네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0번입니다. 로봇이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의 손은 무엇인가?
어느 정도 운동에 자유를 갖는지 표현한 수치를 뜻하는데요. 이것은 자유도를 뜻합니다. 로봇은 그 사람처럼 3차원 공간 상위 물체에서 이미 다른 3차원 공간상에 직접 옮기려면 필요한 자유도가 6이 되어야 되는데 그 6은 수직이동, 확장과 수축, 회전, 목외회전, 상하운동, 좌우회전 이렇게 6가지입니다.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의 수는 자유도이고 로봇 자유도는 6입니다. 41번입니다. 불연속 동작의 대표적인 것으로 제어량이 목표값에서 어떤 양만큼 벗어나면 미리 정해진 일정한 조작량이 대상에 가해지는 제어. 불연속 동작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디지털 제어로 보시면 되겠죠. 이진 제어. 둘 중 하나죠. 온오프 제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연속 데이터에 대한 제어입니다. 42번입니다. 미리 설정된 순서와 조건에 따라 동작의 각 단계를 차례로 진행해가는 머니퓰레이터로서 설정의 조건은 쉽게 변경할 수 있는 로봇. 미리 설정된 순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시퀀스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는 변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변경이 안 되는 경우는 고정 시퀀스, 변경이 가능한 것은 가변 시퀀스 로봇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플레이백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머니플레이트를 조작해서 미리 작업을 어떤 걸 할지 티칭 기억을 시키는 거죠. 기억을 시켜서 이를 재생함으로써 그 작업을 되풀이할 수 있는 머니플레이터를 뜻합니다. 43번입니다. 기계적인 번화량을 전기 신호로 변화해서 회전체의 위치와 속도에 대한 정보를 출력하도록 설계된 부호기. 기계적인 변화량, 속도나 이런 것들을 전기적 신호로 바꾸는 거죠. 그것은 엔코더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고요. 로드셀이라고 하는 것은 하중 센서입니다. 하중 센서. 중량 센서도 같은 말이고요. 근접 센서는 전기가 자기의 변화를 전기신호로 검출해서 비접촉으로 물체를 검출하는 것. 스트레인 게이지도 앞전 센서죠. 앞전 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4번입니다. 자동 창고에서 부품을 입출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장치는 이것은 스테커 크레인에 대한 설명이죠. 스테커 크레인. 팔레타이저 같은 경우에는 다관절 로봇 중에 하나이고요. 롤러 컨베이어는 롤러로 움직이는 컨베이어. 로터리 인덱싱 장치는 자동화 라인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물체를 놓을 수 있도록 하는 각도 분할이 가능한 인덱스를 부착한 그 위치 제어죠. 또 붕어빵 같은 경우를 붕어빵 기계를 손으로 하는데 그것을 자동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정한 각도로 움직여서 회전하게끔 만들고 부어주고 닫고 하는 그런 자동화 라인에서 사용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입출구하기 사용된 장치 스테커 크레인이 되겠네요. 45번입니다. 서버 기구의 제어량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닌 것. 서버 기구의 제어량으로 위치, 방어, 자세가 있습니다. 답은 2번 저항이 되겠고요. 46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회로는 무슨 회로인가? 이 X는 릴레이 접점이죠. 우선 릴레이 접점입니다. 릴레이 접점인데 이 릴레이가 여자가 되려면 A, B, C 셋 중에 하나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5호 회로가 되겠네요. 직렬의 경우,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경우는 A, B, C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경우는 이것은 AND 회로죠. 여기서는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7번입니다. 시퀀스 제어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크게 입력부와 출력부를 구분할 때 다음 중 출력부에 해당하는 것. 입력부는 보통 센서나 스위치가 속하고요. 출력은 램프나 부저, 그리고 실린더, 모터, 그리고 솔레노이드 밸브 이런 것들이 출력이 되겠죠. 노르먼드 스위치는 입력이 되겠고요. 카운터는 출력, 센서는 입력, 스위치도 음료 스위치도 입력이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48번입니다. 다음 기호가 나타내는 것. 이 기호는 PN 접합 다이오드에서 게이트를 뺀 것으로 실리콘 제어 정류기를 뜻합니다. 이 기호는 암기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이 트랜지스터와 실리콘 제어 정류기, 다이오드 이 세 가지 기호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49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처럼 스위치를 ON으로 조작하면 어떤 일정 시간 후에 동작하는 회로는 무엇인가? 타이머 릴레이가 사용됐네요. 이 타이머 릴레이 설정 시간이 2초라고 하면 2초 뒤에 이 타이머 접점이 닫혀서 부하가 켜지는, 부하가 램프라고 한다면 2초 뒤에 램프가 켜지는 그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지연 동작 회로가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터록 회로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동작되지 않도록 하는 금지 회로가 되겠습니다. 50번입니다. 다음 중 시퀀스 제어와 가장 관련이 없는 것. 시퀀스 제어는 순차 제어죠. 순차 제어. 순서 제어도 맞습니다. 계회로 제어이고요. 미리 정해져 있는 대로 동작하는 제어가 되겠습니다. 반대되는 개념인 피드백 제어, 그리고 되먹임 제어, 폐회로 제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가장 관련이 없는 거 1번 피드백 제어가 되겠습니다. 51번입니다. 다음 접점의 기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 접점은 지연 회로에서 사용되는 한시동작 접점인데요. 한시동작 접점 맞고요. A 접점이죠. 이렇게 돼 있으면 B 접점이 되겠습니다. 기계적으로 접점이 실행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기계적이 아니라 전기식이죠. 타이머 릴레이에 의한 정기적 신호가 되겠습니다. 에너지가 주어지면 일정 시간 후에 접점이 개폐된다. 맞습니다. 52번입니다. 다음 중 무접점 시퀀스 제어 회로의 구성 요소와 가장 거리가 먼 것.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트라이액. 릴레이는 유접점 제어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무접점 제어가 되겠고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3번입니다. 전자접촉기 여자 상태에서의 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전자접촉기라고 하는 것은 전동기나 용량이 큰 부하에 개폐에 널리 사용되는 기기로서 주요 회로 접점과 보조 접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자접촉기 이상이 있는 그런 현상은요, 맥동 방지를 위해서 쉐이딩 코일을 코어 부분에 설치했는데 이 부분이 단선되게 되면 소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코일의 울림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전자 접촉 시에 여자 상태에서 이상음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물질이 있는 경우에 전자석이 밀착되지 않아서 울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물질이 혼입되어 있으면 울림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전격전의 범위를 15% 넘어가면 소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옳지 않은 것, 전압이 너무 높으면이 아니라 전격 전압의 범위를 15% 정도 넘어가면 소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울림 현상이 아니라 답은 3번이 틀렸네요. 다른 것들은 맞는 설명입니다. 54번입니다. 이 논리식에 대한 간략한 것으로 옳은 것. 이것은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이 괄호를 합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보면 중간에 가로를 없애고 합쳐보면 이것은 바꿀 수 있죠. 지금 이 부분이 A 바가 공통이기 때문에 이걸로 묶어주겠습니다. B 바와 B의 합집합이 되겠죠. 논리합. 이것은 전체 1이 되고 이 A 바와 1의 교집합. 그러니까 논리곱은 A 바가 되겠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5번입니다. 푸시버튼 스위치를 온 동작 후에 손을 떼어도 릴레이는 자기 접점을 통해서 여자를 계속하게 하는 회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 로직에서 R이 릴레이라고 하면 이 릴레이로 들어가는 입력 신호가 있고요. 이것을 자기 접점을 빼서 R 릴레이의 자기 접점을 이용해서 계속 입력 신호를 유지시켜주는 회로, 자기 유지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인터로 회로는 동시에 동작되는 것을 막아주는 금지시키는 금지 회로가 되겠고요. 지연 동작 회로는 타이머 릴레이를 이용한 회로가 되겠습니다. 일정 시간 후에 동작하는 거죠. 56번입니다. 순서 논리 회로의 특징에 해당하는 것은 골라보면
순서논리 회로에서 출력은 현재의 입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논리 내부에 기억되는 과거의 입력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1번은 회로 동작의 관점에서 볼 때 조합 회로보다 단순하게 구성된다고 했는데요. 단순하게 구성되지 않습니다. 더 복잡하고요. 출력은 현재 입력뿐만 아니라 현재 상태, 과거의 입력 따라 달라집니다. 3번에 대한 설명이 맞고요. 기억 소자를 포함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7번입니다. 두 개의 회로에서 한 회로가 동작하고 있을 때 나머지 회로는 동작이 될 수 없도록 해주는 회로, 인터로 회로에 대한 설명이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8번입니다. 시퀀서의 기본 구성에 있어서 리밋 스위치는 다음 중 어느 부위에 장착되는가? 리밋 스위치는 검출부에 속하죠. 검출부. 센서는 검출부에 속합니다. 구동부에 속하는 것은 액추에이터죠. 액추에이터. 그러니까 실린더나 모터 등이 있겠네요. 조작부에는 입력 스위치죠. 스위치가 되겠네요. 스위치가 조작부에 속하겠고요. 제어부는 릴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속하겠죠. 59번입니다. 반도체에서 논리 소자를 사용한 시퀀스 제어를 명령 처리에 따라서 분류할 때 해당하지 않는 것. 시퀀스 제어를 명령 처리에 따라서 제어를 분류를 해보면 조건 제어, 순서 제어, 그리고 시한 제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선형 제어는 구성 요소 특성에 따른 분류에 속합니다. 선형 제어와 비선형 제어로 나눌 수가 있죠. 선형 제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어떤 것과 A와 B와 비례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선형으로 나타날 수 있죠. 직선으로. 하지만 비선형은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높은 차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0번입니다. 기계 설비의 조정 등을 위해서 순간적으로 전동기를 시동 정지시킬 필요가 있을 때 이용하는 회로. 촌동 회로라고 하는 것은요, 인칭 회로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순간적으로 전동기를 시동 및 정지시킬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회로입니다. 조작자의 안전과 기기의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요. 천장용 크레인 등을 사용할 때 사용을 합니다. Y델타 기동 회로라고 하는 것은 기동 고정자 권선을 Y자로 접속을 해서 기동하는 그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기동 전류를 감소시키기 위함인데요. 그래서 기동할 때는 Y 별선, 그리고 운전 시에는 이제 델타 회로로 변경해서 운전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리액터 기동 회로라고 하는 것은 전동기나 노형 유도 전동기에서 주 전선과 보조 코일의 위상 차이를 이용해서 가동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3년 사회 기출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